안녕하세요. 볼만시한 기자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졌던 강원 감독이 마침내 결정이 됐습니다. 창 기자가 단독 보도를 터뜨렸죠. 독수리 최용수 전 서울 감독이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오피셜이 나오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진행된 이야기 같다. 왜냐면 한 몇 주에 걸쳐서 전화기를 달고 살았잖아요. 네, 그만큼 뭐 간다 안 간다 이야기가 많았고 심지어 보도가 나온 뒤에도 안 간다는 루머가 돌았던 그런 사가였습니다. 저희가 김병수 감독 경질설을 이야기하면서 의외의 인물이 유력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드렸었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바로 그냥 답 주셨었어요. 그게 최용수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방송이 나가고 저한테 이제 의외가 누구냐고 전화도 많이 왔었고 뭐 그랬는데 아마 축구 기자 대부분 뭐 아니 팬들조차도 아마 최용수 강원행 루머는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다들 이 고양이 목에 방울광기처럼 마침표를 못 찍은 이유, 그 기사를 못 쓴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이 최용수를 원했다는 거는 뭐 완벽한 팩트 주제 사실이었고 중요한 건 최용수 감독의 결정이었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엄청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엎어지고 말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랬던 만큼 쓰기가 어려운 기사였는데 토요일 밤에 저희가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 단독 기사를 썼죠. 국내 기사치고는 오랜만에. 굉장히 많은 80만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 이 건이 진짜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발로텔리 기사 썼다가 이 정도의 클릭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탈리아 발로텔리를 소환해서 많이 욕을 먹었던 엄청 메일도 많이 왔죠. 네,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어그로가 된 건데 이거는 진짜 그 네. 사실로 80만 찍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사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뒷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문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병수 경질설에서 얘기 드렸던 게 대행 체제는 없다. 무조건 확실한 감독을 뽑는다. 이게 아예 제목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감독들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김학범, 최태욱, 차두리, 설기현, 이을용, 최진철, 박동혁, 정경호 뭐 이런 감독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사실 이영표 대표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명이었습니다. 최용수 감독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시즌 중에 강원이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그때 이영표 대표가 감독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촬영하고 있던 최용수 감독에게 의중을 물었었습니다. 형님 생각 있으십니까? 그때는 고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용수 감독이 일본 쪽에도 관심을 가진 팀이 있었고 예능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표 대표가 단 3경기를 남겨두고 지금 감독 교체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최용수 감독에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도 최용수 감독을 원한 걸로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강원이 여러 안팎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장악력이 좋은 감독,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 중요한데 이 계통에서는 현재 데려올 수 있는 감독 그리고 뭐 이 계통 뭐 데려올 수 있는 감독 아니면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최용수 감독이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서 지금 물망에 오른 감독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다 할 접촉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표 대표 제가 통화를 굉장히 자주 했는데 설기현 진짜 아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계속 설기현이 강원 간다는 얘기는 축구계 안팎에서 되게 많이 돌았잖아요. 이현표 대표가 나는 진짜 기현이랑 친하긴 한데 강원에서 함께 하자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야기를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 접촉하셨다면서요? 누구 하셨다면서요? 다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기사에서 식고초려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영표 대표가 굉장히 끈질기게 제안을 했고 최용수 감독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에게 제안을 한 것만 팩트지 그 전에 나와서 뭐 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루머가 돌았던 거는 다 거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만 만난 것도 수차례, 통화는 뭐 훨씬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김병수 감독이 경질한 날부터 계속 이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웃긴 게 사실 최용수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 비판적인 부분으로 그 썰 때 얘기했지만 이 시점에서 대표는 강등이 돼도 뭐 당신 체제 뭐 다음 시즌에도 밀어주겠다 하지만 했죠. 최용수 감독 입장에서 강등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최용수 감독 야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남은 게 이 몇 경기 안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결과로 독박을 써야 되잖아요. 당연히 주변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기자들 뭐 직접 전해서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럴수록 독수리의 승부욕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제가 기자 되고 나서 감독이나 선수들 보면 가지 말라고 하면 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영표 대표도 설득을 물론 잘 했고요. 최용수 감독이 강원에 답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를 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때 전화 무지 받았거든요. 야 누가 만났다, 누구 하기로 했다, 용수형 가기로 한 것 같다, 뭐 이런 전화 엄청 왔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답을 안 주셨어요. 이영표 대표가 직접 서울까지 올라와서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서울까지 올라와서 사인합시다. 마침 딱 던졌어요. 그때도 답을 안 줬어요. 제가 사실 이때는 써놓고 엔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 안 간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끝난 거 아니야.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안 갈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영표 대표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게 지난주 주중 주말 이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최용수 감독이 주변 사람 만나면서 마지막 결심을 굳히는 단계였고 12일 밤이었죠. 최용수 감독이 이영표 대표를 마지막으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돼서야 결심을 했고 저희가 어떻게 연결이 되며 단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5일쯤에 일본으로 간다는 루머가 막 엄청 퍼졌는데 최용수 감독이 일본에서 관심 받는 건 맞는데 제 기사도 썼지만 정확한 오퍼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FC 도쿄가 최종 후보까지 올려놓은 건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와라 이런 오퍼는 없었어요. 이것도 사실 좀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도 정확한 오퍼가 있었다면 사실 강원보다는 관심이 있던 J리그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좀 낭설이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팬들의 관심이 이제 강원이 어떻게 될 건지인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최용수 감독의 장악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합니다. 네. 카리스마도 있고 현재 강원이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즌을 계속 치렀는데 이걸 잡아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드라마틱한 전술 변화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어렵고 선수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잡아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최용수 카드는 분명 매력적이고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용수 감독도 K리그에서는 서울 외에 다른 팀을 만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 적응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최용수 감독도 서울에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경험하면서 했던 얘기가 와 이거 한번 내려가니까 끌어올리기 너무 힘들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분위기 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강원의 성패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다행히지만 아침 결승 때문에 일정이 좀 한 주 더 늦춰졌잖아요. 준비할 시간 좀 있고 강원이 멤버는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최용수 감독도 이 부분에 좀 기대를 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인천전의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어요. 이거가 유지되고 여기 마무리 과정이랑 수비 밸런스 조금만 잡아준다면 확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남은 강등 경쟁의 판도도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교롭게도 다음 주말이죠. 최용수 감독의 친정팀인 서울과 경기를 치른다는 것.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프리뷰 때 어차피 저희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현재 강원이 승점 39점으로 11위입니다. 최하위인 광주보다는 3점 많고 10위 성남보다 2점 적고 9위 서울보다 4점 모자라요. 그러니까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최하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잔류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공교롭게 남은 두 경기의 잔류를 확정한 포항 인천전이 없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전은 최근부터 벌써 기대가 상당합니다. 굳건합니다. 네, 서울과 최 감독이 대단히 좋은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최 감독이 인터뷰에서 서울 구단을 저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감정이 따뜻한 제외보다는 너 잘 만났다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멘트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감독 성격상 뭐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강원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떤 전술을 어떤 선수 구성을 보여줄지가 좀 궁금하고 저는 플레이오프까지 안 갈 생각할 것 같아요. 남은 두 경기에서 어떻게든지 잔류 승부수를 걸 것 같다 성격상 그렇게 좀 예상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프리뷰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수 감독 강원 복귀설 해봤습니다.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